임의로 만든 서류니까 이해하시고요. 네, 일단 그 천천박사 주간보호센터로 해가지고 서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2019년 9월 기준으로 되어 있는 제공 기록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원래는 이게 일별로 쭉쭉 이어져야 되는데 제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7월 1일, 2일, 제가 변조를 안 했네요. 이게 이제 일주일 단위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네, 일주일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고 총 시간 이렇게 적고 기본 일반적인 뭐 이동 서비스 제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 이 부분까지는 사실 다 하실 겁니다. 그리고 세명 뭐 이런 도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고 여기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서에다가 목욕의 소요 시간을 40분으로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40분으로 했다고 하면 실제로 실행하시는 것도 제공 기록을 하시는 것도 40분. 그러니까 서비스를 목욕을 40분을 하겠다, 20분을 하겠다라고 적으셨을 거 아니에요. 급여 제공 계획서에.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그 소요 시간을 적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그대로 제공해라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식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급여 제공 계획에 만약에 필수사항에 이 어르신은 열화운동이 되지 않아서 연식이나 죽을 드려야 된다, 유동식을 드려야 된다, 뭐 이렇게 작성을 해놨다고 하면 이분은 일반식을 드셨는데요. 이 종류, 그 식사 종류에 유동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식사, 이거 다 보이시죠? 거기는. 네네. 그 어르신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식사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급여조공 계획서에도 작성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작성이 안 돼 있다면 여러분들이 작성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르신의 지금 연화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동식을 제공했다라고 하면 식사 제공을 할 때도 실제 유동식이 제공이 돼야 될 것이고 제공 기록상에도 유동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식을 드시는 분이시네요. 그리고 섭취량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특이사항이 갑자기 뭐가 줄어들었어요? 세 번째 날짜를 보니까 반으로 줄어들었죠. 이런 게 특이사항입니다. 이런 게. 반으로 줄어들었죠. 2분의 1만 드셨어요, 식사를. 이런 부분들이 특이사항인 거예요. 이런 게 발견이 되면 이걸 발견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시든 아니면 간호 선생님이시든 물리치료 선생님이시든 간에 특이사항에다 작성을 하시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동도움 시체기능 유지, 그 다음에 특이사항 자꾸 누워 계시러 화장실을 자꾸 안 가시려고 하고 식사를 많이 남기시면 이렇게 특이사항을 많이 적지 않아도 제 머리 때문에 지금 안 보이는데 식사를 잠깐 넘길게요. 식사를 남기심, 보이시죠? 살짝 식사를 남기심,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많이 남기심이라고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코멘트를 해주시라 이겁니다. 네네. 그렇게 하고 실제 이 작성한 게 청케어님이네요. 청케어님, 김케어님이 서명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실제 급여 제공하신 분이 확인을 해주시고 서명을 해주시고 이분이 특이사항을 작성을 하시겠죠. 그리고 인지관리지원부터 해서 의사소통 지원 등등등 뭐 이런 부분들도 실제 특이사항이 있다면 여기 보시면 자꾸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분이 인지활동관리에서 자꾸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 있었네. 이런 특이사항이 있으면 계속 작성을 해주시라는 거고 서명하시고요. 건강관리 파트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 많이 틀리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이신가요? 여기? 건강관리하고 간호관리 그 시간을 쓰게 돼 있는데요. 지금 10분 5분이라고 제가 작성을 했는데 급여 제공 계획서상 건강관리가 10분이고 간호관리가 5분이어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급여 제공 계획서상 건강관리 10분, 간호관리 5분이 적혀 있어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특히 시스템 쓰시는 분들 주의하세요. 이게 자동으로 막 잡히고 그러던데요. 이게 급여 제공 계획에 따라서 제공 기록을 작성한다는 것은요. 계획에 10분으로 되어 있으면 기록도 10분인 거예요. 10분 하기로 했으면 10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건강관리를. 그쵸? 20분 되어 있으면 20분인 거고요. 30분 되어 있으면 30분인 거죠. 이게 계속 변동이 되나요? 얘가 변동이 된다면 여러분들 건강관리, 간호관리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변동이 된 거겠죠. 여러분들이 최초에 계획한 거랑 다르게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꾼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변동이 있다면 아까 앞에서 매뉴얼에서 봤던 것처럼 급여 제공 계획서 변경 사유서를 작성하여 급여 제공 계획서를 변경하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급여 제공 기록지 보시면 잘 들어가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 이 제공 기록지에 이게 천차만별이지 않을까 저는 예상합니다. 실제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일부는 이 시간이 천차만별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고 이분 약 드시는 것을 거부하시고 왼쪽에 배 통증이 3 정도의 통증이 있었네요. 그죠? 이렇게 특이사항이 있으면 간호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특이사항을 작성해 주셔라 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실제로 급여 제공 인력이라고 하면 사인할 수 있다.
많이 질문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신체 인지 그래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제 했는데, 이분이 이 날짜에 좀 특이하네요. 운동 참여 5분 만에 힐링실로 이동하셨네요. 운동도 안 하시고, 밥도 조금 드시고, 왼쪽 배 쪽에 통증 있다 하시고, 자꾸 약도 거부하시고 그러신 분이네요. 원래 프로그램 참여가 굉장히 적극적이셨던 분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자꾸 운동도 안 하고, 힐링실도 자꾸 이동해서 참여를 하려고 그러고, 그죠? 예, 이런 걸 보면, 이분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에 적혀 있는 이 특이 사항들이 나중에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걸 보고서 나중에 사례 회의에 선정할 수 있는, 사례 회의 선정 사유를 작성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지금 여기 없는 곳인가 봐요. 물리치료 선생님, 물리치료 안 했지만 물리치료 선생님 쓰실 수도 있어요, 이 작성자를. 그죠? 근데 이걸 지금 작성을 하실 때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커멘트를 좀 해주시고, 만약에 건강 쪽에서도 간호 선생님이 만약에 외부에서 진료를 했는데 어떤 특이사항이 있었다면 그 특이사항을 여기다 작성을 하시고, 만약에 그 작성한 게 만약에 안 된다면은 뒷장에다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되거든요. 뒷장에다가 작성을 했는데도 이렇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진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특이사항은 모든 선생님이, 급여 제공을 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특이사항이 있다면, 내가 제일 먼저 A라고 하는 어르신에 대해 특이사항이 있다면 그 서류에 다가가서 바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이 급여 제공 기록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일을 해요. 특히 어떤 거에 이제 많은 일을 하냐면 여러분들의 위험 관리. 예를 들어 주간부 같은 경우에는 댁에서도 생활을 하시고 우리 센터에서도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댁에서 다치시고 오셔가지고 우리 센터에서 다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 이쪽에 상처가 났어요. 예를 들어 댁에서 우리 평가할 때 상처도 보죠. 우리 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근데 댁에서 상처가 와서 왔는데 아침에 그 상처를 발견을 하지 못하고 좀 시간이 지나서 발견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가. 근데 그러면 이 상처는 댁에서 난 게 아니라 우리 센터에서 난 걸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가령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는 날 당시에 평소에 하던 대로 만약에 잘하는 기관들 같이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신다면 처음에 딱 어르신 들어오자마자 온몸을 스캔해서 멍이 든 데는 없는지 상처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 특이사항을 먼저 스캔을 하셨다면 계속 그런 습관을 가졌다고 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 스캔을 안 하시고 우리 평가를 지금 받기 시작했어요. 평가관이 들어왔어요. 10시에 들어와서 평가를 막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어르신이 보니까 여기에 오늘 생긴 것 같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점수가 깎이게 되겠죠. 왜? 이거 딱 봤을 때는 이유는 물어봐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 점수 깎는 게 아니라 이 상처가 왜 났을까를 물어봤을 때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이게 집에서 난 건지 아니면 우리 그 기관에서 이게 다치신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 그걸 증명을 못하면 이 상처는 우리 기관에서 낸 게 된 거죠. 그러면 추후에 뒤에 노인 학대, 노인 안전 케어에 따른 5점짜리 점수를 또 날리게 되죠,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 제공 기록지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 요양보호사 선생님만 쓰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특이상 요양보호사 선생님만 잘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물리치료 선생님들, 간호 선생님들 일지 다 쓰시는 거, 그 일지에 써 있는 것 중에 특이사항들은 다 여기다 적어 주시라는 거예요. 특히 아침에 이렇게 출근할 때 어르신 스캔해서 문제가 없는지, 거기 특이사항이 없는지, 집에서 특이사항이 생겼는지 이런 부분들부터 먼저 입수를 하시면 먼저 체크를 하고 가셔야지 나중에 피해도 줄어든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이 서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다만 기억하셔야 될 거, 잘 쓰시는 건 잘 쓰시는 거지만 잘 쓰고 점수 못 맞으면 말짱 황이다. 그래서 점수를 잘 받으시는 꿀팁은 뭐냐? 결과적으로 급여 제공 계획서에 맞게끔 제공 기록하셔라. 급여 제공 계획서에 맞게끔 제공 기록하셔라. 특히 시간 같은 경우에 잘 좀 지키셔라. 네, 있는 그대로, 계획서에 적혀 있는 그대로 좀 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상태 변화 기록지. 원래는 아까 특이사항에 적혀 있는 그거면 사실 끝이에요. 끝인데 상태 변화 기록지를 따로 안 적으셔도 되긴 하는데 저는 적으라고 보통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여기 적혀 있는 이 상태 변화 기록지에 그 급여 제공자가 누구여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누구여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 써놓고서 마지막에 사인을 안 해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좀 주의하시고요. 지금 보시면 계속 누워 계시려고 하시고 우울감 토로하시고 자신에게 신경 써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시고 프로그램 차기는 적극적으로 하심. 이 내용이 아까 보시면 어디 있었냐면 제공 기록지 특이사항이 다 적혀 있던 내용이에요. 글씨가 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키울게요. 여기 적혀 있는 상태 변화 기록지에 적혀 있는 이 내용들이 그냥 그 제공 기록지 특이사항에 있는 걸 싹 일주일치를 긁어다가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김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태 변화 기록지를 작성하는 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공 기록지에 작성되어 있는 거를 보고 상태 변화 기록을 작성하다가 사례 회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사례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태 변화 기록지는 매주 빠지지 않고만 기록을 하면 점수가 나오는 항목이니까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 자꾸 화장실을 안 가시려고 하는데 아까 왜 그랬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정리를 하다 보니 자꾸 화장실을 안 가시려고 하고 무언가를 요구하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이나 좀처럼 얘기를 안 하신대요. 최근 담당자 다른 분들 이야기에 따르면 이 작성하신 분 말고 다른 분 이야기에 따르면 실수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소변을 실수하셨는데 다시 실수할까봐 수치심이 있어서 자꾸 밥도 안 드시고 운동도 안 하시고 지금 화장실도 같이 안 가시려고 하시고 약도 안 드시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우울하셔가지고 수치심 때문에. 그쵸? 그럼 이런 상황이 오면은 이거는 우리 센터장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같이 좀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래서 상태 변화 기록지를 작성을 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사례 관리까지도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셔서 급여 적응 연계성에서 만점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부분이 점수가 4점짜리예요. 어르신 서류가 4점짜리가 되게 많은데요.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저번 주부터 교육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오늘 들어오신 분들만들을 위해서 제가 편집본에는 안 올리고 이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 서류를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마무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